안녕하세요. 수학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막상 쓸 때가 되니까 생각보다 논란이 되더라고요. 바로 젖꼭지입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치열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 많았었고, 엄마가 안아주지 않고 계속 젖꼭지만 주면 이제 애착에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제가 이제 아이 아빠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네요. 바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씁니다. 오늘은 최대한 과학적으로 논문이나 해외 가이드라인들, 미국 의학회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저는 왜 쓰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치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외모에 신경 쓰고 교정을 많이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한소아과 소아치과학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세에서 2세까지는 치열에 영향이 없다. 단 4세가 넘으면 악골, 그러니까 이제 턱이죠. 턱뼈, 치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아치과학회와 치과협회의 권고입니다. 유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무조건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치열도 24개월부터 악영향이 있고 4세 이후에는 쓰면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2세 이후에도 손가락을 빨거나 공갈젖꼭지를 빨면 치아 정렬이나 구강 모양에 영향을 끼친다. 단 멈추면 교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2세까지는 일단 안전하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안전한 거에 거의 끝이니까 저는 안전하게 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꿀팁.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특히 왜 엄지 같은 거 이렇게 엄청나게 빠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엄지를 빨 것 같으면 젖꼭지를 쓰는 게 낫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젖꼭지는 천천히 내가 뭐 조금씩 뺏어가면서 조금씩 덜하게 끊을 수 있는데, 손가락은 내가 아기를 24시간 관찰하지 않는 이상 이걸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은 뭐 이렇게 깨물 수도 있고 이렇게 깨물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막 이게 이빨 사이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빨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고무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모양이 딱 일정하니까 그거를 빨아도 부정교합을 훨씬 덜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손가락을 빨 것 같으면 차라리 젖꼭지가 낫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언어지연입니다. 이것 때문에 언어지연도 있나 싶은데 옹알이를 하는 시기가 오겠죠. 뭐 한 3, 4개월부터 넘어가면 이제 옹알이를 슬슬 하기 시작하고, 6개월 전후로 이제 수면 교육이 거의 완성이 되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고 밤에 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낮에는 옹알이 같은 걸 하고 뭐 자기 움직임도 하고 다 하겠죠. 그때 젖꼭지를 물리면 옹알이를 할 기회가 줄어들고 언어 발달이나 말하기 연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잘 때는 해줘도 되니까 주로 밤에 쓰고 아니면 뭐 낮잠 잘 때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 가면서 쓰는 게 6개월부터는 좋겠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른들의 속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기도 한데, 모유 수유하는 분들, 젖꼭지가 빨기 편해가지고 모유 먹으면 이제 가슴 안 빤다. 이제 쉬운 거 하다가 어려운 거는 잘 안 하고 계속 짜증내다가 모유 수유를 덜 하게 된다. 그래서 모유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속설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증명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실제로 사실인 거죠. 젖꼭지와 모유 사이에 혼동이 올 수 있고 실제로 빠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코크란 리뷰에서 밝히고 있고, 미국 소아과 가이드는 특히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 약 4주 정도 이상 엄마와 아이의 수유 패턴, 그 다음에 그런 애착 관계가 맞아 들어간 뒤에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WHO도 미국이랑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한 달은 잘 안 달래진다 그러면 젖꼭지를 바로 주기보다는 귀저귀 한번 갈아보고 조금 안아서 토닥거려 보고 추가 수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기의 요구를 엄마도 처음엔 잘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감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뒤에 젖꼭지를 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애착이 떨어질 수 있다입니다. 울면 뭐 안아주고 뭐 아니면 달래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젖꼭지를 바로 줘버리면 아기와 보호자 간의 애착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른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니 안아주지도 않고 젖꼭지만 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캐나다 가이드라인에서 공갈 젖꼭지를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추가적인 안아주기나 편안함을 제공하면서 젖꼭지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수유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초기에는 훈육을 하지 않고 계속 원하는 걸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때 울고 쪽쪽이를 빤다는 거는 이제 원하는 모유 또는 분유를 먹고 싶다는 뜻인데, 이때 자꾸 젖꼭지를 주면 그 니즈가 그 원하는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결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면서 젖꼭지를 줘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족한 걸 확인하고 안아서 젖꼭지를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사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강상의 문제 중이염입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공갈 젖꼭지를 자주 사용할 경우에 이걸 이제 쪽쪽 빨잖아요. 특히 6개월이 넘으면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침을 흘리기 시작하고 아니면 감기가 걸리면 이제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입, 코, 눈, 귀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쪽쪽이를 빨면 안쪽이 음압이 걸리면서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젖꼭지를 줄이는 연구를 했더니 중이염이 훨씬 덜 걸리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랑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에서는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는 게 좋겠다 라고 추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애착도 좀 주기에는 그런 것 같고, 중이염도 무섭고, 언어 발달도 뭔가 방해될 것 같고, 그러면 좋은 게 없네? 이렇게 싶은데요. 실제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기를 달래고 울음을 줄이고 수면 유도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신생아는 원래 서킹 리플렉스, 그러니까 빨기 반사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의 본능적으로 자꾸 젖병을 빨고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손가락을 빨려고 하는 게 원래 아기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 걸로 24시간 먹일 수는 없으니까 젖꼭지를 쓰면 자기 안정, 수면 유도 이런 것들로는 훌륭한 거죠. 모유는 안 먹는데 자꾸 허공에 쪽쪽거리는 애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젖꼭지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물고 있는 경우 잠투정이 확 줄고 잠에서 깨는 경우가 확실히 줄게 됩니다. 그만큼 깊게 오래 잘 수 있고, 그러면 수면 패턴 만들기도 좋고 성장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젖꼭지를 주는 가장 큰 이유, 영아의 수면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영아 돌연사 같은 것들은 2개월에서 4개월 아니면 조금 더까지 이제 뒤집기나 되집기를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영아 돌연사가 많이 있는데요. 젖꼭지를 쓰면 연구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연구에서는 50% 가까이 영아 돌연사를 줄여든다고 합니다. 쪽쪽이를 빨면 아무래도 내가 이걸 빠는 동안에 혀가 조금 앞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혀가 뒤로 말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도를 열어줄 거고요. 아무 이유 없이 자다가 죽는 걸 방지해서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근거들로 미국 소아과학회는 아까 중이염 때문에는 6개월부터는 조금 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는 1살까지는 또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치열 걱정하시는 분들은 2살까진 문제없다, 안전빵으로 해도 돌까진 전혀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언어 지연은 깼을 때 입을 막는 게 아니면 괜찮다, 잘 때만 해주는 거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빨기 반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옹알이를 하고 놀 때는 빼고 어머니 아버지가 충분히 놀아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첫 한 달, 태어나서 첫 한 달 동안 모유 수유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해도 안 해도 모유 수유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 정서적 애착은 젖꼭지를 애기 울음 회피 수단으로 짜증나서 물리고 이런 것만 아니면 안아주면서 쓰고 재우면서 쓰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6개월 이후에는 중이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이염에 걸렸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중이염이 걱정된다면 6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빠르게 줄여주는 게 좋겠다. 돌까지는 젖꼭지를 쓰면 영아 돌연사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고 아기의 빨기 반사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정적인 면을 채워주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꼭 써야 할 필요도 무조건 안 쓸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뺏어서 울리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요점 사항만 잘 알아도 충분히 오히려 안전하게, 오히려 발달에 도움되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적정한 타이밍까지 쓴다면 최고의 젖꼭지 사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6개월까지는 그냥 쓸 거고요. 돌까지 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